맨날 승모근 풀고 마사지 하고 운동하고 해도 나중에 거울 보면은 또 이렇게 돼버려요.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서동비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의 승모근이 왜 짧아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 보면은 승모근, 오늘 주제가 대주제는 승모근이에요. 승모근을 푸는 데만 너무 집중을 해요. 승모근이 짧아졌어요, 승모근이 많이 굳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승모근을 잘 풀 수가 있어, 이렇게만 접근을 하시거든요. 약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은 내가 승모근이 왜 그렇게 짧아지고 긴장을 하게 되었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접근 방법이 아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모든 분들이 이 영상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분들은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승모근은 역할 중에 하나가 어깨를 귀 쪽으로 갖다 올리는 그런 동작이 있어요. 승모근을 짧게 만들어서 어깨랑 귀랑 짧게 만드는 이런 동작으로 인해서 승모근이 이렇게 짧아질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어깨랑 귀랑 이렇게 가까워지잖아요. 이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죠. 그럼 나중에 힘을 빼도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모근을 발달시켜서 승모근을 키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특히 여성분들이라면 더 그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내가 계속 힘을 주고 있거나 아니면은 승모근을 많이 운동시키고 이런 상황은 배제를 시켜야겠죠. 그럼 뭐가 있냐면 어깨랑 귀랑 많이 붙어있는 이런 상황을 내가 많이 연출하진 않았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주의 깊게 시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하나 가지치기를 했어요. 내가 일부러 승모근을 발달시키지 않으니까 그 외적으로 승모근이 발달되는 상황을, 긴장이 많이 되는 상황을 우리가 찾아야겠죠. 가령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키가 작아요, 앉은 키가 작아요, 앉은 키가 짧아요, 앉은 키가 작아요. 그런 분들은 책상이 있죠, 의자가 있어요, 이 앉는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내 몸을 갖다 맞춰야 돼요. 자,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손의 위치가 어떻게 되죠? 올라와야 돼요. 책상 위에다 이렇게 손을 올려놓고 타자를 치거나 마우스를 하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시겠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이렇게 좀 작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 상태에서 팔을 올리는 거 동작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버거운 동작이 돼버려요. 이런 식으로. 자, 작은 상태에서 팔을 올렸어요. 그럼 벌써 자세가 어깨가 올라오는 자세가 된 거죠. 자, 이 사람한테 이 책상의 높이, 의자의 높이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살까요? 자, 그럴 순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기성품들한테 맞춰야 돼요. 어떻게 맞추면 되냐면, 오늘의 주제가 승모근이죠. 자,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앉은 상태에서 차렷을 만들어요. 그 상태에서 팔꿈치가 90도 될 때까지 접는 상태가 그 사람한테 가장 이상적이니까 어깨에 개입 없이 이상적으로 자세를 망가뜨리지 않는 상태인 거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팔을 올려놓은 상태가 되어야 승모근이 따로 긴장 없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내가 팔을 이미 90도로 접었는데 이미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책상이 높은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엉덩이에다가 뭔가를 받치면 돼요. 이렇게 앉았던 분들이 내가 아무리 편하게 하려고 해도 편하지가 않아요. 책상이 나를 기준으로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엉덩이에다가 뭔가를 깔아보세요. 그러면은 쭉 올라가면서 팔꿈치의 위치가 자연스럽게 편하게 90도를 맞추고 올라갔던 승모근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책상이랑 의자는 변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의 상태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 자, 이번엔 반대로 내가 앉았는데 오히려 팔꿈치가 안 닿아요. 그럼 어깨가 어때요? 더 처져요. 처지면서 승모근도 떨어지는 어깨를 잡으려고 또 긴장을 해요. 또 반대로 긴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의자의 사이즈를 조정해서 의자를 낮추거나, 또 하나는 내가 손이 닿는, 이 팔이 닿는 이 책상 위에다가 뭔가를 받쳐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책상에 닿지 않고 그 위에 닿아도 편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줘야 내가 어느 순간에 거울 보니까 승모근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맨날 승모근 풀고 마사지 하고 운동하고 해도 나중에 거울 보면은 또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긴장이 됐던 승모근을 아무리 풀어봐야 승모근이 그렇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계속 반복되고 풀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오늘 여기서는
이 책상 어떤 상태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 상태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로 오늘 많은 예 중에서 승모근이 뭉치는 분들, 특히나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꼭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승모근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럼 바로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뭐 집이든 회사든 의자에 앉았을 때 책상과 그 환경에서 나의 상태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앉았는데 진짜 그 트레이너가 얘기한 것처럼 승모근이 이렇게 쓰고 있네? 힘은 주지 않더라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가 오랫동안 되면 뭐라고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안 떨어져요. 이거를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승모근에 관한 이 긴장도를 풀어주는 그런 동작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렸던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도움이 되었다면 제 채널을 좋아요랑 구독을 통해서 응원을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트레이너 서동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